예. 자, 이제 문제풀이도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와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 마지막 날이긴 한데, 오늘 하는 내용이 이제 굉장히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등기법에서 높은 부분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용익권, 저당권에서 이제 각각 한 문제. 적게 나와도 이제 반드시 저당권에서는 한 문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등기 절차에서 실체관계에 이제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치시키는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말소부, 멸실.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여기서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등기는 또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촉탁 등기, 구분 건물 등기, 여기서도 또 한 문제 나오고, 굉장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다만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는 좀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요. 자, 13번부터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139페이지 3번부터요. 상속 등기.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제 이전 등기죠. 자, 상속은 권리 주체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 등기라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전 등기라 된다. 자, 상속 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공동상속 중 일부가 공동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 자, 상속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전원 명의로 해야 되는데,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일부 상속 등기, 일부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용해서 보존, 상속, 용익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하죠. 자, 3번 농지에 대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상속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4번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 등기를 이미 마쳤어요. 이제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 등기를 마친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이제 분할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할 협의. 그럼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공유 재산의 분할은 소구표가 없지만은 상속 재산 분할은 유일하게 이건 소구표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구표 가지고 갑을병이 만약에 공동 상속을 해가지고 공동 상속 등기가 3분의 1씩 되어 있는데 갑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이제 공유물 분할 합의를 하게 되면은 A가 B 상속이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갑이 처음부터 단독 상속한 걸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상속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돼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전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요 지분만큼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이럴 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경정 등기.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은요, 소구표가 없기 때문에요, 이전 등기래요. 각각의 자기가 분할받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라지만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분할만 이렇게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동상속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갑 앞으로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미 공동상속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을 상속재산 분할하게 되면 이 공동상속 등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2번하고 4번 요 지문 두 개, 2번이 가장 중요하고 4번 지문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죠. 자, 5번은 우리가 인감 증명할 때 했던 거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에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4번은요, 이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낼게요.
자, 그래서 유중은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상속도 마찬가지지만은 미등기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은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속재산도요,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보존 등기 문제인데, 이럴 때는 상속인들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중 같은 경우도 미등기 부동산 나오면요, 이때는 보존 등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보존 등기는 포괄 유중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중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가 안 되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유중을 했다.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럼 다 이전 등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문제가 처음부터 이전 등기니까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유중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틀린 것은요. 자, 1번 유중은요. 유중하고 사망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을한테 유중하고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유일한 상속인이 A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유중하고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요. 유중하고 이렇게 사망하면은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할 때 다만 을이 단독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이것은 포괄 유중이든 특정 유중 불문합니다. 포괄 유중이든 특정 유중 간에 상관없이 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하되 다만 공동 신청이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한다. 수중자가. 자, 2번 보시면요. 자, 지분으로 만약에 유중이 이루어졌어요. 포괄적 유중이라는 것은 지분으로 유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유중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수중자는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느냐,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보존, 상속, 용의권, 보상용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자기 지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유중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럼 나머지는 그 반대라고 했죠. 나머지는 반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지분만 가능하지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지분만 가능하죠. 전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유중에서 등기 원인은 유중으로 기록하고요. 원인일자는 유중의 효력 발생일을 기록하게 되겠죠. 상속이면 상속 효력 발생일, 매매는 매매 효력 발생일. 그러니까 등기 원인 이루어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를 적는 것이고요. 자, 4번 보시면 상속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유중자로부터 수중자에게. 자, 근데 5번에서요. 만약에 이미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가 돼 버렸어요. 갑에게서 A에게로 이미 이전 등기가 됐다라는 거죠. 상속 등기가 이미 된 상태에서 유언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중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 상속 등기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걸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실체관계 부합시키기 위해서 이럴 때는 상속인으로부터 그냥 한 번에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되어 있을 경우에는 굳이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는 않고요.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기 위해서 5번이 틀린 거죠. 자, 15번도 유중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전 등기가 특정한 원인에 따른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단독으로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요. 유중은 내용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신탁.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유중하고 신탁이. 자, 15번 틀린 것은요. 자, 1번 유중에 기한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등기 원인일자는 기한 도래를 기록하겠죠. 조건이 있으면 조건 성취를 기록하겠죠. 그 효력 발생일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록하기 때문에. 자, 2번은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죠. 포괄 유증은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으로 보니까. 그러나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등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3번 유중으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예요. 가등기.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유중에 따른 가등기는요. 유중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생존 중에는 아직 확정될 수 없으니까 유중자가 생존 중에는 아직 확정될 수 없으니까 가등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중자 생존 중에는 그 유중으로 인한 가등기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4번은요, 이제 유류분을 침해할 수도 있죠. 유중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부동산 나와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 나오면 이때는 이제 보존 등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특정 유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 유증은 수중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포괄 유증이 있었을 때는 수증자가 지금 현재 소유자니까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은 현재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은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권리자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굳이 말소하지 않고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권리자 명의로 등기만 내면 되는 거니까. 자, 진정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가 말소 등기하는 것 대신에 이전 등기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소유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라든지 적어도 씁니까?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가 등기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 을 앞으로 이전, 병 앞으로 이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을,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갑은 이 등기를 말소에 올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이전 등기를 올 수도 있는 거죠. 사해가지고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정명예복 이전 등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이름으로서 내가 소유권에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다.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가지고 유일한 상속인이 A라고 해보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A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A가 직접 진정명예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적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현재 소유자,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진정명예복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등기 원인은 진정명예회복이라고 적고요. 다음은 이제 특징에 진정명의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원인일자를 따로 기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은 중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을이 있지만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죠.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예, 무권리자지만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해오는 거죠. 병으로부터. 그러니까 중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등기명예인과 공동신청이 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갑소유 투디에서 갑과 을이요. 가장매매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됐습니다. 이전등기가 됐는데 이전등기가 된 후에요. 가장매매로 이전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죠. 일단 무효죠. 가장매매니까. 가장매매니까 무효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선의의 병의 저당권자가 등장을 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 저당권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보호가 돼야 되죠.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갑을 사이에서는 무효예요. 무효이지만은 이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는데요. 이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니까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근데 을에 의해서요.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병의 저당권은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이건 말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 지금 현재 소유자인데요. 그러니까 갑, 을 사이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자기 명의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걸 말소를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요. 의뢰에 설정된 저당권도 따라서 말소가 돼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말소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말소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요. 말소를 요구하지를 못해요. 말소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말소를 해버리면 말소되지 않아야 될 병의 저당권도 따라서 말소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소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는 승낙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 승낙해 줄 필요가 없고요. 승낙 안 해주면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갑이 패소를 하겠죠. 병이 승소니까. 그러니까 승소 판결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말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니까 의뢰 등기도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의뢰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진정명예복 원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소를 해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병의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진정명예회복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신청할 수밖에. 이럴 때는 진정명예복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말소를 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5번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무자의 단독신청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지금 병 앞으로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A 앞으로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병이 지금 권리증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등기필 정보를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필 정보는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제공하라는 것이죠. 자, 17번은요. 17번은 아주 예전에 나왔던 기출됐던 내용인데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아까 똑같은 경우에 갑에서 을에게서 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갑인데, 자, 사해가지고 갑 앞으로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 돼 병의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상황이죠.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공동 신청이지만 협조하다 보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합니다. 자, 밑에서 보죠. 5번 보시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지금 갑이 단독 신청하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해요.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자, 진정명 회복을 원유로 이전 등기니까요. 토지거래 가서 필요 없죠.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거민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계약이 아니고 돈 주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2번 보시면 등기 원인일자, 진정명의 회복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일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도 없느냐. 혼자 올 때는 뭘 들고 와야 돼요? 판결문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 신청할 때는 둘이 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혼자 올 때는 판결서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 정보를 첨부 정보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단독으로 할 때는. 1번이 이제 틀린 것인데, 예전에 기출되던 지금 시험 여기 지금 우리 문제집에 있는 지문들이요. 다 대부분이 기출된 지문들이에요. 대부분이 기출된 문제, 기출된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었으니까 총동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진정명 회복을 원유로 이전 등기 하면 우리가 또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이제 판결에 의해서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요,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배우긴 배웠는데, 배우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당황해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정확히 정리하는 거, 머릿속에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시험 문제를 또 푸는 거죠. 자, 18번은요. 수용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수용도 미등기 부동산 나오면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 그럼 기업자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면 이제 이전 등기 문제가 나오겠죠. 자, 1번부터 보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이전 등기 할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가지고요. 와야 되겠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는 협의 수용 같은 경우는 협의서, 재결 수용 같은 경우는 재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것이고요. 수용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넣습니까? 기업자가 단독 신청하죠.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다 기업자로 사업 시행자 단독 신청이다. 다음은 2번 보시면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죠. 신청 대신에 촉탁이라는 단어를. 자,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이라고 적고요. 원인 일자는 수용의 효력 발생일을 적겠죠. 그러면 수용의 효력 발생일은요. 협의 수용이든 재결 수용이든 간에 협의일, 재결일 그때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나 재결에서 정한 따로 수용 개시일이 있어요. 수용 개시를 정하고 그 수용 개시일날 수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인 일자는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 개시일을 적는 거죠. 이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나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 이때 수용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즉 등기 없이 이때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효력 발생 일자를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했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협의서나 재결서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5번 보시면 수용은 법률이 규정한 물권 변동으로서요. 수용을 원인, 수용이 되면은요. 그 부동산을 제한하고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기 때문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 부동산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해요.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죠. 그 부동산,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제한하는 등기가 아니니까 말소하지 않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존속으로 인정한 권리는 이것은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한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죠. 방금 했던 그 5번에 직권 말소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가요. 이제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가백에서 가백이 이렇게 있는데, 가백에서 을이 만약에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수용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오죠. 가백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자,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서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뭐 가백에서 2에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된 다음에 3에서 이제 현대건설, 뭐 기업자 앞으로습니다. 수용을 원유로 이전이 되겠죠. 이걸 단속 신청하는 과정에서요. 을구에 있는 이 부동산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아까 방금 설명했던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갑구에 있는 등기들은 이제 직권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요. 수용은 이렇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존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존 등기 말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을로부터 이제 수용이 됐으면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 을이 지금 현재 을로부터 지금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니까요. 진정한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 이런 것들은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로부터였으니까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진정한 소유자들의 등기들은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니까. 그래서 이 수용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당연히 말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부터 그냥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용 이후에 만약에 이전 등기가 됐다라면요.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이 돼버리면요. 소유권은 넘어가 버렸잖아요. 법률의 규정에서. 따라서 수용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면 이것은 말소를 합니다. 수용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면 이것은 무효인 등기가 될 테니까요. 말소해요. 그러나 수용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전 등기라면 말소하지 않아요. 다만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때 만약 이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매매예요. 매매. 수용이 7월 1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7월 1일 이루어졌는데 매매는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6월 1일 날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등기가 언제 이루어지냐? 8월 1일 날 이루어졌어요. 8월 1일이라면 그렇고 6월 15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매한 날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8월 1일. 이렇게 8월 1일. 그러면은 매매한 날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요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 9월 1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수용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7월 1일 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이야 이미 수용이 됐기 때문에 8월 1일 날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근데 만약 여기가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면 이해가 다르죠. 그러니까 수용 개시일 항상 이게 중심이 됩니다.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라면은 이거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수용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면은 상속은 6월 1일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을은 어떻습니까? 수용되기 전에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것은 말소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원칙이죠. 그런데 2번 보시면 수용의 날 이전에 상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그 등기가 비록 이전 상속 등기가 비록 수용의 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상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 5번은요.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이 부동산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당연히 다 직권 말소되죠. 수용 전에 있었던 저당권, 전세권 다 말소됩니다. 수용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당연히 말소될 것이고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이 부동산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직권 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은요. 20번은 종합 문제죠. 조합은 그 명의로는 어떠한 등기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유로 신청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신청을 해요. 갑을병이 만약에 3분의 1씩 상속을 했으면 3분의 1씩 상속을 하는데 갑자기 갑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앞으로 6분의 4를 해주고 을 앞으로 6분의 1, 병 앞으로 6분의 1을 해주세요 라고 갑이 와가지고 혼자서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혼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말만 믿고 왔으면 이런 식으로 등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등기를 하고 싶으면 뭘 가져야 돼요? 이렇게 4대 1대 1로 나눴다라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그 협의서에 넣습니까? 이 사람 전원의 인감도장 찍어져 있는 협의서를 가져라는 거죠. 상속등기는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할 때 항상 전원이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혼자 와도 상관없어요. 혼자 오더라도 항상 전부에 대해서만 신청하면 돼요. 전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서 씁니까?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법정상속과 다르게 신청하려면요, 공유물 분할 협의서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청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이게 뭐예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죠.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와야 등기해주지.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하지 않고 그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이렇게 풀어 써놓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말하는 거죠. 자, 3번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결 수용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시 이후에 갑이 병에게 자 수용 개시 이후에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용 개시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개시 전에 매매를 했다, 이후에 매매를 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등기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수용이 이미 재버렸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됐으니까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속이면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 개시 전에 이미 상속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는 직권 말소가 안 되지만은 매매니까 이것은 다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4번 수용을 원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어요. 실효가 됐으니까 수용이 무효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 기업자가 단독 신청이지만 말소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로부터 수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대건설이 만약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 단독,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해요. 근데 이게 말소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현대건설은 수용자가 될 것이고, 을은 피수용자가 되겠죠? 수용이 되는 사람. 그러면은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는 기업자, 수용자가 등기 권리자, 피수용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지만은 말소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피수용자가 등기 권리자, 수용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수용할 때는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말소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 피수용자 이 사람 말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즉 피수용자와 수용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거죠. 단독 신청이 아니라 그건 공동 신청. 말소는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죠. 자,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했으나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매매했어요. 허가 없이 만약에 매매했으면요, 이건 유동적 무효죠. 무효인 상태는 등기는 못합니다. 근데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으니까 소급해서 매매는 유효가 됐죠.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토지거래허가서를 안 가져와도 돼요. 근데 아직 등기 신청하기 전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됐어요. 이미 확정적 유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됐다고 해서 다시 확정적 유효가 다시 유동적 무효가 되지는 않죠. 유동적인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도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유동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어요. 이미 확정적 유효잖아요.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1번은요, 환매특약 등기예요. 이것은 매매 특수한 형태로 환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요,
이전을 하고 매매를 하면서 환매 특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와 환매 특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도 동시에 신청이 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을 하면서요. 가백의 환매권을 유보시키는 등기죠.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는 거죠. 부기 등기로 가백의 환매권이 이제 이 존재한다. 환매권을 유보시키는 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요 등기하고 씁니까? 요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는요. 갑과 을의 공동 신청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환매 특약 등기도 씁니까? 환매 특약 등기도 갑과 을의 공동 신청이 돼요. 환매 특약 등기에서는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문제가 뒤바뀌죠. 동시에 신청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동시에 신청하지만 등기 권리자 등기 문제가 뒤바뀌기 때문에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청서는 따로따로 쓰되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 환매특약 등기를 보죠.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습니까?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한다. 자, 이번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요. 동시에 신청하고 동시에 되기 때문에 접수번호도 동일하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순위번호는 동일한 거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3번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에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 이것은 반드시 필요적인 거죠. 이걸 환매 대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썼습니까?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환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환매권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환매대금은 매매대금하고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비용을 우리는 환매대금이라고 하죠. 이것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매기간, 모든 기간은 없습니까? 있으면 적지만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거죠. 환매기간이 없다고 해서요. 환매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임의적 사항이에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5년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은 없으면 민법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매기간은 임의적 사항이다. 자, 4번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청을 할 때는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서는 따로따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번은요. 자, 환매권의 이전.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느냐?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합니다. 그러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환매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정에게 환매권을 이전해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된 권리를 이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에게 이전 이렇게 쓰는데 정에게 이전해요. 근데 정에게 이전하는데 만약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보죠. 소유권은 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갑에게서 을을 소유권에 넘어온 다음에 갑에게 환매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에게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여기 몇 번이라고 적어야 돼요? 3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소유권은 주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제 소유권 권리 등기 중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되니까 어떻습니까? 3. 근데 환매권을 이전해요. 이전하는데. 그렇습니까? 부기 등기로 되는 이 권리를 이전하는 거죠. 그럼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매권 이전은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환매권 이렇게 이전되고요. 그럼 소유권이 만약에 병에 이전되다 하면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이전.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순위번호만 보면요. 무엇이 이전됐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순위번호만 보고 무엇이 이전됐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순위번호를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부기등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매수인은요. 등기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예요. 그러면 이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요. 환매특약 등기. 지금 등기는 어떻습니까? 요 등기를 할 당시에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를 지금 동시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등기 신청서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갑이에요. 아니 갑이었으면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하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갑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가 갑의 등기표 정보, 갑의 인감 도장 찍어야 돼요. 근데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인데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인 아직 등기표 정보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렇습니까?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였습니까? 등기표 정보나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가 없는 거죠.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요. 매매에 대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환매특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주된 계약이고 환매특약은 부수계약이요.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수적 계약이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면요. 주된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계약, 환매특약 등기, 환매특약에 따른 그 등기 신청도 당연히 각하될 수밖에 없죠. 이전 등기가 안 되면은 환매특약 등기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만약에 환매특약 등기가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환매특약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민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매매가 무효면 환매특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환매특약이 무효라고 해서 매매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 환매특약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된 경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의무자는 없습니까? 만약에 병에게요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 병에게 소유권 이전되면은 지금 현재 환매권자는 누가 돼요? 정이죠. 환매권 이전됐으니까. 그러면 정이었습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환매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환매권 행사해야 되느냐? 현재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 환매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환매대금을 누구한테 지급해야 돼요? 당연히 병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병한테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병한테 주고 항상 우리는요. 잔금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환매대금 지급하면서 씁니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돈은 얘한테 주고 얘한테 달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요. 돈을 얘한테 주고 얘한테 또 달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가 씁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고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씁니까? 3이 이제 병으로부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환매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이걸 등기법적으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환매권 행사예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그럼 격려가 됐으니까요. 환매특약 등기는 목적을 달성했죠.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존재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게 말소되니까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은 신탁등기인데요. 신탁등기. 이 신탁이 단독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이제 신탁등기예요. 단독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게 신탁등기인데 이 신탁등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너무 깊이 남아서 문제가 나오면 그건 틀리라는 문제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이론 강의실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는 말고요. 그럼 쉽게 나오면 맞히지만은 너무 어렵게 나오면 모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틀린 것에서 1번 신탁등기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이거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투자 신탁회사에 맞습니까? 부동산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에게서 A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에게서 E에서 A 앞으로 씁니까? 신탁을 원유로 이전을 하겠죠. 신탁을 원유로. 등기 원인은 신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를 하게 될 경우는 그러면은 신탁의 목적이라든지 또 신탁에 있어서 이 사람의 위탁자, 수탁자, 그러면 제3자가 이제 수익자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 그래서 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에다가 이제 신탁 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거죠. 자기가 자세히 적으려고 했더니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부피가 커지니까 습니까? 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 적으려고 했더니 적을 수가 없으니까 습니까? 신탁의 내용을 자세히 적기 위해서 신탁원부라는 걸 만드는 거죠. 신탁원부를 만든 다음이었습니까? 여기다가 자세히 적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 넣었습니까? 신탁원부 번호만 적는 거죠. 신탁원부 23호 이렇게. 그러면 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탁원부 23호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탁등기 그러면 요걸 말하는 거죠. 신탁의 내용을 적고 있는 그 신탁등기예요. 그럼 신탁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있어서는요. 신탁을 원유로 이전등기는요. 갑하고 A의 공동신청. 갑이 소유권 넘겨줘야 되니까 갑과 A의 공동신청에서 이전이 되지만은 신탁에 대한 내용은요. 수탁자가 적었어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소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탁을 원유로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신탁 등기 그러면 바로 요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했지만은요. 만약에 우리가 신탁을 할 때는요. 조그마한 토지 하나 신탁받아서는 개발에 참 의미가 없어요. 뭐 200평 이거 신탁받아도 뭘 개발하겠어요. 개발하려면 습니까? 적어도 몇천 평, 몇만 평, 뭐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몇만 평이 되고 10만 평 되고 해야 뭐 개발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탁을 할 때는요. 동네 전체를 다 신탁을 받는 거예요. 동네 전체. 대장동 뭐 이렇게 이 지역 전체를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뭐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개발 뭐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개발하러 들어오겠죠. 그러면 대장동이었습니까? 소유자가 갑은 여기 을, 병, 정, 뭐 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신탁회사에 다 맡겨서 개발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신탁의 내용, 그러니까 요 토지는 어떻습니까? 갑이 이전을 해줘야 되고, 이 토지는 을이 이전을 해줘야 되겠죠? 요 토지는 정이 이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신탁의 내용은 다 동일하겠죠?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탁의 내용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신탁의 내용은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도록 합니다. 전문가가 단독 신청하도록 하는 거예요. 얘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투자신탁 회사들이니까. 자, 2번 보시면요. 수탁자가 그러면 2번 보시면 수익자와 위탁자는요. 수탁자를 D라는 말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이 사람들이요. 다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A는요.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릅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되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요. 그럼 신탁의 목적 이런 것들을 얘가 단독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해요. 안 하면 습니까? 이 위탁자나 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얻습니까? 뭐 B한테 지급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제3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3자 이런 수익자가 습니까? 이 사람을 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위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거죠.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요.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하나의 투자신탁회사에서 이것을 관리를 못해요. 운영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투자신탁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와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해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토지들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지금 공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공동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었습니까? 공동 소유한 형태는 우리는 합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관계가 되는 거죠. 합유관계. 그 다음에 3번 신탁등기 신청은 신탁으로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동시 신청한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고 신탁등기를 었습니까? 한 장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는 거죠. 동시에 신청한다. 자, 5번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목적 등 신탁원부 기록사항들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신탁원부를 작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탁원부 기록될 사항들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24번도요. 24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은요. 자, 1번 보시면 바로 틀렸죠. 신탁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신탁등기 신청했습니까? 이전 등기는 설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신탁은요. 이전하면서 신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보존 등기하면서 신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뭐 저당권 설정하면서 신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등기와요. 동시에 신청해요. 그러니까 한 장의 신청 정보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동시니까 맞죠. 자, 3번 보시면요. 별개의 서면이 아닙니다. 한 장의 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별개의 신청 정보가 아니었습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 하나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한다는 거죠. 일괄하여.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신탁 등기는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나눠준 유인물에 써져 있죠. 그래서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을 어떻게 공동 신청합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신청이 냈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신청서 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등기 의무자는 이전 등기부터 보면은 등기 의무자는 갑이고 등기 권리자는 A가 되겠죠. 근데 A는 동시에 등기 권리자면서 신탁 등기 신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란에 등기 권리자 및 신탁 등기 신청인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맞습니까?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의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인물의 그 신탁등기 신청서 견본 같은 걸 봤죠. 등기가 이루어지는 형태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공유관계가 아니라 합유관계인 거죠. 수탁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그 다음에 신탁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로 제공합니다. 신탁계약이에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죠. 당연히였습니까? 고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신탁 원부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신탁 등기와 관련된 신탁 원부를 기록할 사항들이 첨부 정보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신탁을 원인으로 또 이전 등기도 하잖아요. 그럼 신탁 계약서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등기의 등기원인 증명정보하고 또 신탁 원부를 기록할 증명정보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넣습니까? 신청서에는 그러니까 신청서가 아니라 수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신탁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검인 받으라는 거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검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억제하기 위해서 검인 같은 거 받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을 보죠. 25번. 자,
1번 보시면요. 신탁 등기하고 뭐 이전 등기 넣습니까? 동일한 순위번호에서 이루어지죠. 이해해가지고 동일한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돼요. 우리가 환매특약 등기하고 이제 구별될 수 있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 넣습니까? 부기 등기로 그 밑에 하잖아요. 근데 신탁 등기 넣습니까? 같은 순위번호에서 이루어져요. 환매특약 등기도 그 밑에 2의 1 부기 등기로 했지만 이거는 같은 순위번호에서 이루어져요. 환매특약 등기는 신청서가 별개예요. 두 개의 등기 신청을 별개의 등기 신청서로 제출하지만은 신탁 등기 넣습니까?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 이것이 이제 환매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하고 구별하는 점이죠.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신탁등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는 것은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만약에요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죠. 개발을 했어요. A라는 회사가. 근데 개발한 다음에 신탁기간이 10년이다라고 했을 때요. 그럼 10년이 지나서 개발 다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려고 하면 아깝겠죠. 그러려면 개발하러 들어오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탁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을 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발해서 수익금들을 계속 주면서 씁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개발 회사가요. 10년 지난 현재 시가들을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유혹이 되죠. 개발해서 우리 거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개발 다 해가지고 그 개발된 그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이 사람도 손해보는 건 아니죠.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1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10년 지나가지고 정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럼 매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신탁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돈 주고 완전한 소유권. 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탁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자,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부기 등기로 해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주등기죠. 자, 그래서 그 고유 재산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신탁 등기가 말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이 이제 제한을 받지 않고 고유 재산, 수탁자가 원래 이제 완전 고유 재산이 돼 버렸어요. 그럼 신탁 등기가 말소되는 거죠. 그럼 그 말소 등기하고 수탁자 앞으로 고유 재산의 등기가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말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등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신탁 원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들어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등기부 부속서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와 등기부 부속서류가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룬다. 따라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농지에 대해서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자, 농지를 신탁합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들어와야 될까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와가지고 원래 농지였어요. 농지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사 안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농지 놀아버리겠죠?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얻습니까? 농지가 노는 걸 막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얘들이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투자 신탁 회사가 없습니까? 농사 지어야 되지 농지를 놀리면 안 되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다는 걸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신탁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마늘을 키워야 될지, 배추를 키워야 될지, 감자를 심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농업 전문 회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얘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겠죠. 나는 수수료 받고 하는 거죠. 한 10년까지만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탁이라는 거, 부동산 신탁은.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토지거래가 하나 필요할까요? 토지거래가? 신탁회사가 없으니까 이 농지가 100억짜리요. 100억 주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가서는 필요가 없겠죠. 토지거래가서. 토지거래가는 없습니까? 유상거래만 필요한 거니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개발해가지고 수익금 나오면 수수료 준다는 거죠. 수수료. 그러니까 자기 수수료 빼고 이 사람한테 이익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 전문 회사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합니다. 거민도 필요하겠죠. 계약이니까 거민도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제 등기가 나와요.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 그러면 소유권 이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익권과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용익권과 저당권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이 뒷분이 특히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해설이 충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익권은요 일단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수업은 다 했던 내용이고 수업 안 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수업 다 했던 내용이니까 용익권은 넘어가고요.
시험 문제, 용의권은 시험 문제 나도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와요. 아주 어렵게는. 용의권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2번 저당권부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저당권부터. 저당권은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근데 용의권은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권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용의권은 여러분들을 맡기고 보면은 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42번 저당권부터 할 텐데 이건 참 쉬웠다가 저당권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